여러분, 활력증후 돕기 네 번째 시간 혈압의 문제풀이 도와드릴게요. 문제집은 243페이지 148번부터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같이 문제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148번 마지막 줄 보시면 혈압을 측정하는 것은 무엇을 알기 위함인가? 혈압을 측정하는 것은 무엇을 알기 위함? 답은 뭐죠, 여러분? 3번이죠. 순환기계의 순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혈압은 순환기계의 순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다 했어요. 순환기계의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심장이라 했거든요. 요 심장에 혈액 순환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149번 좌심실이 수축되었을 때 혈액이 동맥벽을 향해 밀고 나가는 가장 높은 압력, 수축 시 가장 높은 압력이 뭐였어요? 수축 시 가장 높은 압력 최고압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했죠. 답은 1번이고요. 자, 150번 보시면 상박에서 팔에서 혈압 측정 시 무슨 동맥에서 어디죠? 팔에서 혈압을 측정을 할 때는 여러분 상완동맥, 팔에서 우리가 혈압을 측정을 할 때는 상완동맥 보시면 상완동맥이죠. 혈압 상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팔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팔에서 혈압을 가장 많이 측정하므로 상완동맥에서 혈압 측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팔에서 혈압을 측정할 때는 상완동맥. 그 다음에 대퇴라고 하는 거는 다리를 이야기하거든요. 자, 다리에서 혈압을 측정을 할 때는 무릎 뒤쪽, 우리가 앞바다리 했을 때 땀 차는 슬화동맥에서 측정을 한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51번 보시면 오심방이 최고로 이완되었을 때, 더 보실 필요 없겠죠. 이완되었을 때 두 번째 주실 보시면 휴식기 혈압. 휴식기 혈압은 무슨 혈압? 이완기 혈압이다. 최저압.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 152번. 혈압을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맥.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맥이 어디였죠, 여러분? 상완동맥. 자, 153번.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의 차이를 맥압이라고 한다. 맥압의 정상치. 그래서 맥압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 혈압과 최소 혈압의 차를 맥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인 기준 요 맥압은 40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54번. 바이탈 사인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본 건데요. 자, 보시면 애과체온이 36.8. 36.8이면 여러분 36.8 정상이죠. 그 다음에 맥박이 120. 맥박이 120이면 현재 맥박은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맥박의 정상 범위는 60에서 80인데 현재 맥박이 굉장히 빠른 빈맥 상태죠. 자, 그 다음에 호흡은 35회. 굉장히 호흡이 빠른 상태입니다. 우리 호흡은 12에서 20회인데요. 20회, 30회를 넘어가는 호흡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빈 호흡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과호흡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겠어요. 왜냐하면 뭐 기피수나 이런 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혈압은 110에 75. 정상이죠. 우리 혈압은 120에 80이 정상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고해야 될 상황, 즉시 알려야 되는 상황은 맥박과 뭐예요? 호흡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래서 정상 범위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자, 155번. 혈압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헷갈리시죠? 화살표 관계로 기억하세요. 뭐 외우실 필요도 없다고 했어요. 커프의 크기가 너무 좁대요. 좁은 경우는 실제보다 혈압이 높게 측정이 되고, 그쵸? 2번, 커프의 크기가 너무 넓대요. 넓은 경우는 실제보다 혈압이 낮게 측정된다 했어요. 그래서 반대의 관계로 기억하시고, 식사 직후, 흡연 직후는 실제보다 밥 먹고 나서 담배를 피고 나면 혈압이 높게 측정이 됩니다. 자, 4번, 혈압 측정 전에 충분히 안정을 취하지 않은 경우 실제보다 혈압이 어떻게 돼요? 높게 나오죠? 안정이 안 된 경우는 혈압이 높다. 그래서 충분하게 휴식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이른 아침에 혈압을 측정하면 오후 늦게나 저녁에 측정하는 것보다 높게 측정될 수 있다.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른 아침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새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전 5시. 요거 새벽이잖아요. 여기 새벽.
오전 5시에 혈압이 상승이 제일 높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전 5시에 상승하기 시작해서 혈압은 오전 11시에 최고점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혈압은 요 새벽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오전 11시에 최고점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오후로 넘어가잖아요. 3시에서 4시. 오후 3시에서 4시 이후부터 점점 혈압이 이렇게 조금씩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저녁부터 깜깜한 저녁부터 자기 전까지 서서히 혈압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사이클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요.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요 새벽녘에 혈압이 더 오르는 양상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이른 아침에 혈압을 측정하면 오후 늦게나 저녁에 측정하는 것보다 높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혈압은 오전쯤에 혈압이 높고요. 저녁 시간으로 갈수록 혈압이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자, 156번. 혈압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요인. 혈압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요인은요. 자세나 일회 심박출량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157번. 혈압을 높이는 요인, 혈압을 높이는, 상승시키는 요인은 자, 1번 운동. 운동하게 되면 당연히 혈압 올라가겠죠? 답은 1번이고요. 뭐 2번, 3번, 4번, 5번은요. 혈압이 다 떨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158번 그림 문제 나왔네요. 혈압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자세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답은 여러분 4번이겠고요. 자, 1번이 왜 틀렸죠? 왜 틀렸어요? 지금 팔이 심장보다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대상자의 팔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안 되죠. 만약에 이렇게 팔이 올라가 있는 경우 대상자의 팔이 이렇게 요 팔이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이 팔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을 경우는 혈압이 낮게 측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왜 틀렸냐면은 지금 커프를 감아놓은 위치가 어디에다 감아놨죠? 지금 뭐 팔꿈치 위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팔꿈치쯤에 지금 상박에다 팔 아래쪽에다 감아놨잖아요. 그래서 커프의 위치 때문에 틀렸어요. 2번은.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팔의 위치가 심장보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의 위치가 심장보다 내려가 있으면 혈압이 높게 측정이 되겠죠. 답은 4번이죠. 4번 보시면 자세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세. 소매를 올리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해서 팔을 뻗어서 그쵸? 그 다음에 상완동맥 위에서 상완동맥 팔꿈치에서 약 2에서 5cm 위로 지금 커프를 감아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 5번을 보시면 왜 틀렸냐면은요. 손바닥이 위로 간 게 아니라 주먹을 쥐고 있는 상태여서 틀렸어요. 이런 상태잖아요. 5번 그림이.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손바닥이 위로 가게 자세가 됐었어야 돼요. 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그림 문제 나왔을 때 의외로 여러분 많이 틀립니다. 이런 디테일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158번 같은 경우는 5번 체크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5번. 자, 159번. 그래서 이런 디테일 잘 보셔야 돼요. 그림 문제. 생각보다 그림 문제에서 많이 틀리십니다. 자, 159번. 혈압을 측정하고자 한다.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1번. 혈압계의 커프의 폭은 상박의 직경보다 몇 퍼센트? 20%. 20% 정도 커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양쪽 팔의 혈압 차이는 15까지는 정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양쪽 팔의 혈압 차이가 나면 안 돼요. 비슷해야 됩니다. 차이가 나면 안 되고요. 자, 3번. 혈압계의 커프의 폭이 넓으면 혈압계의 커프의 폭이 넓어요. 화살표 위로 올리면 혈압은 낮게 측정이 된다. 화살표 내려간다예요. 반대 관계라 했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4번. 커프를 너무 느슨하게 감으면 화살표 밑으로 내리세요. 느슨하게 감으면 혈압은 높게 측정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 화살표의 관계로 기억하시고 굳이 외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5번. 서거나 앉으면 수축기 혈압이 낮게 측정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섰을
섰을 때 혈압이 높게 나오는 거죠. 좀 5번 지문은 애매해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몰라서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섰을 때 혈압은 높게 측정이 됩니다. 자, 160번. 혈압을 측정할 때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팔에서 혈압은 관상동맥으로 측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동맥? 상완동맥. 관상동맥은 여러분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거는요. 심장에 있는 동맥이요. 심장. 자, 그 다음에 2번. 커프의 폭은 12에서 14cm로 한다. 그쵸? 성인 기준 커프의 폭은 12에서 14cm. 답은 2번이고요. 3번. 팔꿈치로부터 7cm 위가 아니라 2에서 5cm. 2에서 5cm. 그 다음에 4번. 혈압계를 대상자의 심장 높이에 맞춘다. 혈압계를 맞추는 게 아니라 팔과 심장을 맞추는 거예요. 팔과 심장. 그래서 여기 팔이 있고 여기에 심장이 있으니까 팔과 심장. 자, 그 다음에 5번. 혈압계의 압력은 9에서 10으로 떨어뜨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얼만큼? 2씩 떨어뜨린다 라고 했어요. 혈압계 1초에 2씩 떨어뜨려 나갑니다. 자, 그 다음 161번. 혈압 측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커프를 느슨하게 감아서도 안 되고 너무 빡세게 감아서도 안 돼요. 혈압 커프는요.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만 주시면 되지 너무 느슨해서도 안 되고 너무 꽉 조여서도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심장의 높이를 팔보다 낮게가 아니라 심장과 팔을 같은 위치. 자, 3번. 혈압을 잘못 쟀을 경우 5초 미만 내로 다시 재게 되면은 혈압 측정에 오류를 발생할 수 있다겠어요. 어떤 상태가 발생한다 했죠, 여러분? 반복 측정 시 충분히 휴식하지 않으면 수축기 혈압은 높고 이완기 혈압은 낮게 측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 우열 상태를 정상순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시간 5분 정도의 시간의 간격을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5초 미만이 아니라 5분. 자, 4번. 커프의 수축 속도는 초당 2씩 떨어뜨린다. 답은 4번이죠. 2씩 떨어뜨리고. 자, 5번. 상박에서 혈압 측정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위는 상완동맥이었습니다. 요골동맥은 뭐예요, 여러분? 요골동맥은 우리가 맥박을 주로 측정하는 동맥이었고 그 다음에 상완동맥은 혈압을 주로 측정하는 동맥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162번. 혈압이 정상보다 낮게 측정되는 경우. 자, 화살표가 낮게 측정되는 경우에요. 그러면 화살표가 위로 가는 상황을 찾으시면 되거든요. 뭐 특별히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고요. 답은 5번이죠. 심장보다 높을 경우 혈압은 낮게 측정되죠.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163번 마지막 줄 보시면 수축기 혈압이 낮게 측정되는 요인은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는 상황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자, 수축기 혈압이 낮게 측정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낮게 측정되는 거, 올라가는 거. 이완기 수축기 혈압이 낮게 다시 읽어보면 혈압은 혈액이 있는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있는데 이때 수축기 혈압이 낮게 측정되는 요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답은 여러분 5번. 커프의 공기를 빨리 뺀 경우. 커프의 공기를 너무 빨리 뺀 경우는요. 수축기 혈압이 어떻게 해요? 낮고 이완기 혈압은 높게 측정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운동 직후에 여러분, 운동 직후에 혈압 높고요. 흡연이나 식사 직후에 혈압 높게 측정되죠. 좁은 커프를 가지고 측정을 하면 혈압은 높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 5번이 되겠고, 그다음 164번에 보시면 성인에게 혈압을 측정할 때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인한테 혈압을 측정을 할 때 보통 대퇴동맥이 아니라 상완동맥에서 측정을 하고 2번 커프의 넓이가 상박의 3분의 2 정도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20% 이렇게 해서 3분의 2 이렇게 기억한다 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같은 부위에서 다시 잴 때 20에서 30초 후가 아니라 5분 후에. 자, 그 다음에 4번. 환자의 팔을 심장보다 아래쪽이 아니라 같은 위치에. 자, 5번. 공기를 채운 상태에서 커프를 팔에 감도록이 아니라 공기를 뺀 상태에서, 공기가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커프를 감아주셔야 됩니다. 자, 165번. 혈압 측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뭐였죠? 4번.
환자를 편하게 눕거나 앉도록 하고 팔과 심장과 같은 높이로 해준다. 팔을 심장과 같은 높이 해준 거 가장 중요하다라 했어요. 그래서 대상자의 팔을 심장과 같은 높이로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166번 보시면 혈압을 다시 측정할 때 혈압을 반복 측정할 때 2에서 5분 정도의 시간의 간격을 두고 다시 측정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죠? 5분 정도의 시간을 주는 이유는 우려를 정상 순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복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67번과 168번은 제가 따로 여기서 설명은 드리진 않았는데요. 자, 167번 보시면 자동 혈압 측정기의 장점. 제가 여기 위에서 말씀드린 거는요. 위에서 말씀드린 혈압 측정의 방법은 우리가 수동으로 측정하는 거 있죠. 아네로이드. 수동으로 측정하는 거. 수동으로 측정하는 혈압 요거 측정을 얘기를 했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자동 혈압기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그래서 자동 혈압기로 측정을 할 때의 장점은요. 1번 자동 혈압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편하죠. 편해요. 사용이 불편하다가 아니라 사용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청진기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다. 청진기 필요 없어요. 자동 혈압기는 청진기가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혈압 모니터링이 필요 없는 경우에 사용된다라고 했는데 혈압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고요. 이 자동 혈압 측정기는 15분마다 정확하게 자주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15분 마다 정확하게 자주 기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4번 보시면 혈압을 1분마다가 아니라 15분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잦은 간격으로 반복해서 혈압을 잴 때 좋다. 그러니까 혈압을 모니터링 할 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 혈압기에 관련된 거를 물어봤어요. 근데 보통 병원에서는 자동 혈압기를 측정하기보다는 이런 아네로이드 수동으로 하는 혈압계를 보통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실습 나가서도요. 자동 혈압기 쓰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이런 수동으로 하는 거를 훨씬 더 많이 하죠. 자동보다는. 자, 168번 보시면 상박은 8이에요. 자, 상박에서 혈압을 쟀을 때 120에 90이었고 하지는 다리죠. 요 다리에서 측정을 할 때는 140에 90. 어디가 지금 혈압이 더 높아요? 여기가 혈압이 하지 쪽이 다리가 더 높게 측정이 됐어요. 자, 여러분 상박에서 혈압을 잴 때는 무슨 동맥? 상완 동맥. 하지에서 측정을 할 때는 슬와 동맥. 요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자, 이 환자에게 적용해야 되는 간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은 대상자에게 같은 대상자를 부위만 다르게 해서 혈압을 측정을 했더니 혈압이 이렇게 다르게 나왔네요. 자, 하지 쪽이 더 높게 나왔는데, 요거는요, 여러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냥 정상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러분, 팔이 두꺼워요? 다리가 두꺼워요? 다리가 훨씬 두껍죠. 팔에 비해서 다리가 훨씬 두껍기 때문에 같은 혈압기를 가지고 다리를 측정하게 되면 하지가 훨씬 두꺼워요. 두껍기 때문에 혈압이 조금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수축기 혈압이 높을 수가 있어요. 이건 정상이에요. 그래서 다리가 두껍기 때문에 수축기 혈압이 10에서 40 정도 높게 나오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정상이므로 특별한 중재가 필요치 않다. 왜냐? 다리가 팔보다 훨씬 두껍기 때문에 수축기 혈압이 10에서 20 정도 높게 나오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고 정상이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 설명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혈압을 측정할 때 보세요. 이 상완 동맥에다가 지금 청진기를 댔죠. 청진기. 상완 동맥에다 청진기를 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상완 동맥에서 한 2에서 5cm 정도 떨어뜨려서 커프를 감았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었냐면 여러분 이 청진기를 커프 안에 집어넣고 혈압을 측정한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나중에 실습하시다 보면은 이 커프 안쪽에다가 청진기 집어넣고 측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배워오신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되게 잘못된 방식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커프 안에 청진기를 집어넣은 다음에 아니면은 요 청진기 위에다 커프를 감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커프 안쪽으로 요 청진기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실습 갔다 오시면 이런 방식을 배워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측정을 하시게 되면 혈압 측정에 오류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커프와 청진기는 따로따로 놀아야 돼요. 청진기는 상완동맥 위쪽에, 커프는 상완동맥에서 2에서 5cm 위쪽에 위치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 예전 시험에 한 2번 이 청진기는 커프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측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실습 나가서 보고 오신 게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맞는 답이라고 체크했어서 틀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학생들이. 그런데 이 청진기는 반드시 커프와 청진기는 따로따로 위치해져서 따로따로 놀아야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려요. 왜냐하면 실습 갔다 오시면 그 병원에서 하는 잘못된 그런 관습, 습관 이런 것들을 배워오셔가지고 시험에 적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습에서 그러니까 병원에서 배워온 것들은 우리 교과서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 위주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실습에서 봤던 걸 기억하지 마시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꼭 하시길 바랄게요. 요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간에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를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